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7% 가까이 폭락했는데 이거는 미국 정부가 고성능 AI 칩을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 라고 규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수출 규제를 받은 제품은 H100, A100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제품들은 고성능 인공지능에 활용이 됩니다. 이번 규제로 엔비디아의 매출이 약 5,370억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일회성에 그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불안감이 주가에 선반영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죠. 중국이 아무리 싫어도 제품을 많이 팔아주는 큰 고객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힘싸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엔비디아 하나에 그치는 게 아니라 AMD도 AI 칩 만들고 있거든요. 당연히 같은 미국 기업이고 동종 업계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부터 AMD도 비슷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랑 AMD만 타격받고 끝이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문제가 복잡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보면 굉장히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AMD와 엔비디아 칩을 누가 만들어주죠? TSMC가 만들어줍니다. 그럼 당연히 TSMC에도 타격이 있겠죠? 그럼 TSMC에게 장비 공급은 누가 해줄까요? ASML,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장비 공급사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AI 칩에는 그래픽 전용 GDDR 메모리도 탑재가 되는데 이것은 메모리 반도체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메모리 반도체 3대장이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입니다. 근데 마이크론도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또 편입이 되어 있죠. 연쇄적으로 또 타격을 입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정규장 마감 기준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라 몇몇 종목은 플러스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종목이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 반전이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해도 정규장 마감 기준으로 약 1% 정도 빠졌었는데 애프터장에서 2% 넘게 추가 폭락했습니다. 기술주에도 영향이 없을 리가 없죠. 아무래도 반도체 기술주는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도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너스 0.83%또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1.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성능 AI 칩에는 또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탑재가 됩니다. 그럼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인 삼성전자에도 영향이 없을 리가 없죠. 그래서 1.7% 정도 연쇄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뭐 정규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3대 증시가 빠지긴 했지만 뭐 폭락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다우존스 0.8%, 나스닥 0.56%, S&P 500 0.8%. 뭐 요즘 분위기에 비춰봐서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폭락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장 중에는 상승 전환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 막판에는 결국에는 많이 밀렸었는데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엔비디아발 악재가 터지면서 지금 선물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아마도 오늘 미국 증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항상 새로운 위기는 이전 위기보다 심각해 보인다. 분명히 엔비디아 20년 로그 차트를 보면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우상향해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위기는 장난이 아닌 것 같아. 뭐 이전보다 훨씬 심각해 보이고 내가 볼 땐 가망 없어 보여. 아마 상당수는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기는 항상 이전보다 심각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의 위기 분명히 극복을 할 것이고 주가는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5년 후, 10년 후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위기는 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미래 언젠가 새로운 위기가 아주 심각하게 또 인식이 될 것이고 그 위기도 결국에는 극복하고 다음 위기를 또 맞이할 겁니다. 계속해서 위기가 오고 또 극복하고 위기가 오고 극복하고 이러면서 주가는 우상향하는 게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망할 수도 있고 주가가 회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기꺼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없이 수익도 없습니다.
리스크를 떠안기 싫으면 정기 예적금을 하면 되는데 정기 예적금을 해서는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죠. 저라면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그냥 주식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리스크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거죠. 만약에 리스크가 없다면 당연히 기대 수익률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큰 수익을 기대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만큼 큰 리스크도 감당하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 무조건 떼부자 됩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망할 수 있고요. 정신적인 고통 상당합니다. 리스크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리스크 싫고 정신적인 고통 감내하기 싫고 신경 쓰는 것도 싫다. 그럼 주식을 안 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종목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QQQ 결국에는 우상향했죠. SXX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또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다 극복하고 우상향 해왔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10년 후에 지금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처럼 주가가 빠질 때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수량을 모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 영상의 결론은 항상 똑같죠. 쫄지 말고 우상향을 믿고 그냥 적립식으로 계속 매수해라. 이게 거의 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